저희 임대인분께서는 따로 보상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큰 가격 돈 쓰지 않고 우리 도배 사장님의 그걸로 저는 쉽게 누수가 끝난 케이스예요. 대단한 결심 대신 사소한 습관으로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불청객 하지만 친구로 감싸 안아야 되는 오늘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수. 고시원 창업에 있어서 누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누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왜 이제 암 있잖아요. 의사들이 보면 암은 친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적이 아니라 친구. 면역력을 키우면서 암이 언제 도살일지 모르니 내 건강을 좀 탄탄하게 해놓고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걸 평생 크게 암세포가 커지기 전에 얘네들을 어떤 친구로 생각하면서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수도 똑같아요. 진짜 암 같은 존재지. 하지만 언제 나한테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또 항상 그 시한폭탄이 늘 있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제가 겪은 누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도양수 권리 계약을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누수 특약입니다. 내가 인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누수 문제가 생기면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의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도를 했던 원장님이 시설에 대한 보수를 다 해주시는 거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양수인인 내가 하는 건데 이 누수 특약을 6개월 거는 분도 계시고요. 한 달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딱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에서 한 달 정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약간 재량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최대한 푸시는 해보는 거죠. 최대한 그 누수 기간을 좀 뽑아놔야지 좋겠죠.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요거를 누수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있잖아요. 장마 기간쯤에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장마 기간 끝나고 아니면 가뭄이 있을 때 하면 비가 와야지 누수 확인이 좀 되니까 이왕이면 여름에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파는 입장에서는 여름을 장마 기간을 좀 피하는 게 더 좋겠죠. Anyway, 누수 특약을 하게 되면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배관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안에 시설에 대한 하자에 대한 거는 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외벽에서 들어오는, 옥상에서 들어오는 외벽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서 외벽, 옥상 누수에 대한 것까지 다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제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저는 누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설이 아닌 이상 기존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던 고시원은 이미 역사가 있죠. 이미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한 노후도가 다 있어서 누수를 불청객이지만 내 친구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첫 번째 누수는 어떤 누수였냐면요. 3층인데 이제 물이 새서 3층까지밖에 없는 건물이거든요. 위에 바로 옥상이라 당연히 옥상에서 뭔가 도장 처리가 좀 잘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누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생기면 최대한 모든 인맥을 발휘를 해서 주변 그래서 이래서 참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처음엔 모르니까 저도 막 블로그 보고 막 인맥 통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부르는 게 다 값이 어떤 사람은 진짜로 거짓말 않고 400을 달래요. 그 400을 줘서 다 탐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근데 400은 줘야 된대. 당연히 거래 안 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고시원은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일이 복잡해서 안 하겠대. 아예 안 오신 분도 되게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딱 보시자마자 이건 어떻게 답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소문 끝에 한 분을 연락이 돼서 이거는 외벽 누수 아니에요.
이건 스프링클러의 문제예요. 이거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하고 한 방에 잡아버리시더라고요. 이래서 실력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진짜 그 깨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랙은 뭐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수 공사가 가능해서 그거는 스프링클러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크랙 마감을 다 하고 그쪽 정리를 좀 싹 한 다음에 그 도배지 다 제거하고 다시 마감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누수죠. 근데 또 두 번째 누수가 터집니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천장에 요 정도로 누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다다다음 날 갑자기 거기 사시는 분이 사진을 보냈는데 갑자기 누수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근데 진짜 이게 비가 안 왔을 때 누수가 터지면 좀 뭔가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운이 좀 안 좋았던 건데 비가 막 쏟아지고 나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외벽에서 들어온 거다. 이거는 뭔가 외벽 누수, 옥상 누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골머리를 썩은 거죠. 그럼 이제 일이 복잡해지니까 뭔가 임대인하고도 막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외벽인지 아닌지 점검구를 다 뚫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하니까 또 천정도 다 건드려야 되고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물이 확 번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 그 크랙 그 깨진 거를 찾으셨던 분을 모셔가지고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위에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위에 화장실에서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시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누수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게 그 화장실 방수 공사가 잘 안 돼서 아니면 실리콘 처리했던 게 오래돼서 떨어져서 거기서 새는 경우가 많아서 1번은 그건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아니나 다를까 그 위치가 그 위치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샤워기로 물을 슉 뿌려보니까 그 물이 바로 그 틈새, 벽과 타일과 타일 틈새로 밑으로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막아놨던 실리콘이 너무 오래돼서 다 떨어져 나가서 진짜 그 욕실 물이 바로 아래층으로 떨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그냥 우리 도배사장님, 저한테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신 저희 가족과 같은 도배사장님이 그냥 쓱쓱 실리콘 처리해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떼울 수 있었는데 이거를 누수를 탐지하는 설비업자가 오니까 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막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다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트럭에 실어서 오고 출장 나오는 출장비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놓고 좀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누수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들도 욕실이 있는 방은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배사장님이 아예 한번 날을 잡아서 하루 인건비에 그걸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작업 화장실 하실 때 혹시 새로 인수 받으실 때 물 한번 뿌려보고 바로 새진 않은지 틈새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셔서 미리 방수를 미연에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수는 그 누수 잘 잡는다는 분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약간 오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그냥 외벽에서 들어오는 이거는 싹 그냥 마르면 도배를 다시 하고 손님을 받고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오면 한번 그때 도배 다시 해서 다시 손님 받고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손 못 댄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희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외벽에서 들어온 거면 본인이 다 배상을 해야 되니까 점검구를 뚫어서 안에 내용을 저희가 개별 에어컨이었기 때문에 그 호스에서 새는 건지 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또 고민이 깊어진 거죠. 천장을 뚫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되게 심각하게 인지를 했는데 사실 보면요. 그냥 점검부 뚫어서 저는 왜 그렇게 그거를 대단하게 힘들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도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왜냐면 또 수도 설비 하시는 분이 이거는 못한다 하고 가셨고 또 어설프게 부르면 이게 엄청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배 사장님이 또 장비를 사놓으셨어. 그래서 그거를 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로 목을 빼끔하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찾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왜 그 점검구를 뚫었냐면 저희 도배 사장님이
천정이 벽에서 들어오면 끝에서부터 물이 적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외딴섬 무인도 같이 그냥 한 중앙에 물이 샜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벽이 아니지. 외벽에서 어떻게 여기는 물이 안 젖고 여기는 젖을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또 당연한 이치야.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옥상에서 연결된 작은 호스가 내려왔는데 그 호스의 용도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전체 공사를 한 3호점 물건이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호스의 정체를 몰라요. 근데 에어컨 호스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100% 새. 근데 그거를 이제 마감을 해버리면 물이 떨어지니까 그게 나중에 또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배 사장님이 그거를 에어컨 호스 물 빠지는 길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빼냈는데 이거는 설비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을. 그래서 이래서 인맥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비가 막 몰아쳤는데 그게 외벽에 누셨으면 비가 몰아치고 다시 물이 새야 되잖아요. 안 새더라고요. 이게 아무 이상 없다는 거는 이제 원인을 찾은 거란 말이죠. 하나는 확실히 욕실이 맞았고 하나는 그 호스에서 나온 거. 그래서 저희 임대인분께서는 따로 보상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큰 가격 돈 쓰지 않고 우리 도배 사장님의 그걸로 저는 쉽게 누수가 끝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 이렇게 3건 정도의 누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누수 있으면서 제가 이제 보험 쪽이랑 알아봤는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고시원을 인수 받을 때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그때 누수 특약을 드는데 그 건물 연식이나 이런 거 주소를 알려주면 그 담당자분께서 이 특약은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 특약은 좀 안 되는 물건입니다 라는 걸 좀 알려주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때 꼼꼼히 듣고 특약을 걸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 최대한 누수와 관련된 많은 특약을 좀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약을 근데 걸어도요. 내 건물이 2층, 3층을 고시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걸로 세는 거는 이게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2층이 다른 업종, 다른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보상은 해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입실자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물이 떨어져가지고 옷이 젖고 막 곰팡이가 슬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꼭 그 물증을 남겨놔야지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영상 보고 혹시 지금 고시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남겨놓는다. 그리고 그 전에 화재보험 보상이 어디까지인지도 미리미리 체크한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 친구는 누수의 달인이 됐거든요. 1년 동안 누수로 진짜 힘들게 고생한 친구인데 배관이 진짜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터져서 왜 소리 막 듣고 진짜 그 누수 보시는 설비하시는 분이 소리 듣고 막 그 땜질해가지고 맞고 막 엄청 큰 거. 저는 그거는 안 겪어봤는데 거의 1,000만 원 들었거든요. 수도 배관을 아예 밖으로 그냥 끌어서 뺐대요.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1년 걸렸는데 다행히 보상을 다 받아서 1,000만 원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누수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누수 있는 물건만 골라서 무걸리에 받아 사고 싶어. 이제 누수 전문가가 돼버려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게 오늘 누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의 요지는 이거예요. 누수는 뭐 무조건 닥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노하우를 터득하고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제 이제 어떤 고시원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해나경 어떤 고시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조금 담아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많은 분들이 서로 좀 도움을 받고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큰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운영하면서 그리고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좋아요, 알림, 구독도 꼭 함께 해주세요.